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은혜는 68세의 평범해 보이는 노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손주를 돌보고 밥을 하고 빨래를 개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은혜의 과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국제법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켰던 변호사였죠. 수많은 다국적 기업의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국제 중재 분야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곧 승리의 보증수표와 같았습니다. 자네가 맡으면 이길 걱정은 안 해도 되지. 동료들이 그녀에게 자주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10년 전 갑작스러운 남편의 중병으로 은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화려한 법정 대신 병실을, 판결문 대신 처방전을 들게 된 거죠. 남편을 간병하느라 10년이라는 세월이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우리 은혜, 내가 미안하구려.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은혜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시간은 결코 아깝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은혜는 외아들 정민우와 며느리 서지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지은은 유명 인테리어 회사의 이사였어요. 바쁜 두 사람 대신 집안일과 아이 돌봄을 맡게 된 것이죠. 어머니, 다행히 어머니 시간이 많으시니까 집안일 좀 부탁드릴게요. 지은의 말에 은혜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한때 그녀가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았는지,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지 며느리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민우조차도 어머니의 화려했던 과거 경력을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어린 시절 바쁜 어머니의 빈자리만 기억할 뿐,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는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혜는 자신의 과거를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된 앨범을 서랍 깊숙이 넣어둔 것처럼 그녀의 화려했던 경력은 먼지 쌓인 기억 속에 묻혀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저 할머니였고 시어머니였을 뿐이죠.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한 거지. 은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법정에서 느꼈던 그 짜릿함,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의 긴장감, 승리의 쾌감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심장 깊은 곳에서 미세하게 울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그 종이 크게 울릴 날이 올까요? 어머니, 이거 너무 짜요. 얼마나 소금을 넣으신 거예요? 아침 식탁에서 지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릇을 밀어내는 소리와 함께 은혜의 마음에도 작은 균열이 생겼죠.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다음엔 더 조심할게. 매일 아침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은혜의 노력은 늘 부족하게 여겨졌고 그녀의 존재는 점점 투명해져 갔습니다. 마치 유리창처럼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 보았지, 그녀를 보지 않았죠. 어머니,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들이 오세요. 제 클라이언트들인데. 어머니는 음식만 준비해 주시고 방에 계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은의 말에 담긴 의미를 은혜는 정확히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은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죠. 마치 오래된 가구처럼 필요할 때는 사용하지만 손님 앞에 내놓기엔 부끄러운 존재로 취급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저녁 준비해 놓고 먼저 들어갈게. 은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어요. 그녀가 한때 국제 컨퍼런스에서 영어, 프랑스어로 연설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거는 이제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았죠. 저녁이 되자 집에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로열티 호텔 그룹의 중역들이었어요. 은혜는 약속대로 모든 음식을 준비한 후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왔다가 자신에 관한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지은 씨 시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인사드려야 하는데. 아, 저희 어머님은 시골 출신이라 이런 자리에 불편해하세요. 그리고 나이도 있으시고.
사실 계속 모시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요. 은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문을 통해 바라본 서울의 밤하늘은 그녀의 마음처럼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그 순간 은혜는 자신이 얼마나 투명인간이 되었는지 깨달았어요. 마치 한때 빛나던 별이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놓고 간 서류 더미에 은혜의 시선이 멈췄어요. 로열티 호텔 그룹 리모델링 프로젝트 법적 분쟁 해결 곧 진행 예정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열티 호텔이라. 은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이름은 너무나 익숙했어요. 10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대형 국제 소송 중 하나가 바로 이 호텔 그룹과 관련된 것이었죠. 은혜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호텔 그룹이 국제 투자자와의 분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 때문에 지은의 프로젝트도 지연되고 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변호사 정은혜가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법률 조항과 판례들이 물결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그녀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남편 민우와 함께 늦게 돌아왔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어떻게 해? 이번 프로젝트 무산되면 내 경력에 치명적일 거야. 지은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는 조용히 차를 내오며 물었어요. 무슨 일 있니?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지은의 말에 은혜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오랜 세월 숨겨왔던 강인함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마치 겨울을 견뎌낸 씨앗이 봄을 느끼고 움트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은혜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로열티 호텔 그룹의 이름이 그녀의 기억 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결국 그녀는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그 가방 속에는 그녀의 마지막 사건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런 세상에. 서류를 훑어보던 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로열티 호텔 그룹의 현재 법적 분쟁은 놀랍게도 10년 전 그녀가 다루었던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어요. 마치 끊어졌던 실이 다시 이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익숙하지만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번호였어요. 정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강태준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은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강태준은 그녀의 제자였고 지금은 유명한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가 되어 있었죠. 태준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네, 선생님. 사실 선생님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로열티 호텔 그룹의 국제 소송건인데 은혜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마치 운명이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선생님만큼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비공식적이라도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 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아들의 무관심한 태도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그녀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노인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단호하고 확신에 찬, 법정에서 수많은 승리를 이끌었던 그 정은혜의 목소리였죠. 그날 저녁, 은혜는 강태준을 만났습니다. 카페의 조용한 구석에서 그들은 로열티 호텔 그룹의 법적 문제를 논의했어요. 강태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은퇴하신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날카로우시네요. 업계에서는 여전히 선생님 같은 분을 그리워합니다. 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정한 인정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앞에서 그녀는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그룹 회장님이 선생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그분의 첫 국제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은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률 자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혜는 거실에서 지은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로열티 호텔 프로젝트 맡게 됐어. 엄청난 기회인데. 호텔 측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미뤄지고 있어. 진짜 답답해. 지은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혜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해야 할까? 하지만 지은의 다음 말에 그녀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아. 시어머니. 정말 부담스러워. 요새는 나이 든 분들 요양원에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을 설득 중인데 쉽지 않네. 은혜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때가 왔다는 것을요. 마치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듯 그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혜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했지만 그 틈틈이 로열티 호텔 그룹의 소송 자료를 검토했어요. 잠시 멈춰있던 법률가의 두뇌가 다시 최고 성능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 저 이따 늦게 들어올 거예요.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드세요. 출근하는 지은에게 은혜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방 속에는 이미 오늘 검토할 국제계약법 서적과 판례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오렴. 지은과 민우가 모두 나간 집에서 은혜는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과거 판례를 찾아보며 현재 로열티 호텔 그룹의 문제와 연결점을 찾아갔어요. 10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지만 변호사로서의 그녀의 능력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더해준 지혜와 통찰력이 그녀의 분석을 더욱 깊게 만들었죠. 이 조항을 활용하면 될 것 같아. 은혜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로열티 호텔 그룹의 문제는 해외 투자자와의 계약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은혜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내 입고 머리를 단정히 정돈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그저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감 넘치는 국제 변호사 정은혜가 서 있었죠. 제가 법률사무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주 3회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은혜는 짧은 메시지를 민우에게 남겼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관심도 없을 테니까요. 강태준의 법률사무소에 도착한 은혜는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로열티 호텔 그룹의 사건을 전담하는 팀과 미팅을 가졌어요. 젊은 변호사들의 눈에 그녀는 처음에는 그저 나이든 자문위원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입을 열자마자 그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국제투자 계약의 핵심은 상호 이해에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계약서의 미묘한 번역 차이가 이 분쟁의 출발점이에요. 2014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은혜의 명쾌한 분석에 회의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젊은 변호사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보물상자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 변호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이 관점은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팀장의 진심 어린 감탄에 은혜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녀는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어요.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영혼의 양식을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 로열티 호텔 회장님과 미팅이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태준의 요청에 은혜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것인지 결정해야 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혜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꺼져 있던 등대에 다시 불이 켜진 것처럼 그녀의 눈에는 목표와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옷차림이 달라 보이네요. 늦게 귀가한 민우가 물었습니다. 은혜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 요즘 봉사활동을 시작했어. 노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이야.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보람차더구나. 민우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곧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에게 어머니의 활동은 그저 노년의 소일거리 정도로만 여겨졌어요. 그래요? 좋은 일 하시네요.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민우의 무심한 반응에도 은혜는 괜찮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단순히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잠들어 있던 열정을 다시 깨우는 여정이었어요. 은혜는 침대에 누워 그날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전문가로서의 성취감,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다시 누군가가 된 듯한 감각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식물이 다시 햇빛을 받아 생기를 되찾는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 제 청바지 어디 두셨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은혜는 아침부터 지은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서둘러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로열티 호텔 그룹과의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이었기에 그녀는 이미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세탁기에 있을 거야. 어제 빨래했거든. 은혜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옷차림에 잠시 눈이 커졌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행사라도 있으세요? 그 질문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나이 든 사람이 정장을 입는 것이 우스운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봉사활동 가는 날이야. 법률 상담소에서 좀 더 단정하게 입으라고 해서. 은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오늘의 미팅에 가 있었어요. 로열티 호텔 그룹의 회장을 직접 만나 자신의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할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아, 네. 근데 오늘 일찍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저녁 준비가. 걱정 마. 다 해놓고 갈게. 은혜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중요한 미팅이 바로 자신이 참석할 로열티 호텔 그룹과의 미팅이라는 것을 지은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오전 내내 은혜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집안 청소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늘 발표할 내용을 계속 정리했어요. 마치 두 개의 세계를 오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한쪽은 평범한 시어머니의 일상이었고 다른 한쪽은 국제법 전문 변호사의 세계였어요. 그 사이에서 은혜는 점점 더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은혜는 로열티 호텔 본사로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로비에 들어서자 많은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10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큰 승소를 거둔 곳이기도 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이쪽입니다. 강태준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은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랜만에 다시 전문가로서 자신을 증명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로열티 호텔 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회장님, 그리고 그들의 리모델링 담당 파트너 회사에서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강태준의 설명에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모델링 파트너라면 지은의 회사를 의미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은혜는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지은과 눈이 마주쳤어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죠. 정 변호사님, 자리에 앉으시죠.
로열티 호텔 그룹의 회장 이민호가 은혜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20년 전 은혜가 처음 법률 자문을 해준 클라이언트였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한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은혜 변호사님은 국제법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이시며 저희 호텔 그룹의 초창기부터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회장의 소개에 회의실 내 모든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지은을 제외하고 말이죠. 지은의 표정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혜는 담담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로열티 호텔 그룹이 직면한 법적 문제를 명확히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전문성과 경험으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보물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그녀의 지식이 회의실을 채웠어요. 이런 접근법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호텔 그룹의 법무팀장이 감탄했습니다. 회장 역시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때 지은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분은 저희 시어머님이신데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왜 참석하신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회의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어요. 지은 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 변호사님은 우리 호텔 그룹의 가장 중요한 법률 자문이십니다. 시어머니라니요. 회장의 의아한 질문에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채 은혜를 바라보았어요. 아니, 제 말은 저희 시어머님이 집에서는 그저 청소나 요리만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전문적인 자리에 계시니 놀라워서. 지은의 말은 점점 더 꼬여갔습니다. 은혜는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부끄러움과 슬픔, 그리고 묘한 해방감까지.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정 변호사님은 30년간 국제법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켰던 분입니다. 10년 전 은퇴하기 전까지 그분이 이루신 업적은 법조계 전설이죠. 당신이 그분의 며느리라면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 아닌가요? 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힌 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은혜는 잠시 고민하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가족에게 제 과거 경력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 간병을 위해 은퇴한 후에는 그저 엄마나 할머니로 살았으니까요. 이제 조금씩 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녀의 우아한 대처에 회의실 분위기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얼굴에는 여전히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마무리되고 은혜는 회장과 잠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지은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당신 같은 분이 다시 법조계에 돌아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우리 호텔 그룹의 법률 자문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장의 제안에 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정과 재평가에 대한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아직은 가족과 상의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혜와 지은은 불편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그녀는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은 폭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신 거예요? 저를 망신시키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은혜는 조용히 자신의 옷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어.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은퇴하셨잖아요. 10년 동안 그냥 집에만 계셨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제 클라이언트 앞에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다니요. 지은의 분노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얼마나 무시했는지 생각하니 더욱 창피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미안하구나. 내게 미리 말하지 않은 건 내 실수였어. 은혜의 사과에도 지은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따지듯 말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변호사였다면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저희를 속이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은의 흥분한 목소리를 듣고 서둘러 거실로 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민우의 질문에 지은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한테 거짓말했어요. 사실은 유명한 변호사였대요. 오늘 제 중요한 미팅에 나타나서 저를 완전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민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민우야. 내가 은퇴하기 전에는 국제법 전문 변호사였단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프시고 나서는 모든 걸 내려놓았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냥 엄마로 살기로 했어.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는 듯 했어요. 늘 바쁘셨던 어머니, 외국에 자주 나가셨던 이유, 가끔 들었던 변호사라는 단어.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 번도 제대로 말씀 안 하셨어요? 민우의 물음에 은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내가 늘 바빠서 미안하다는 생각뿐이었어. 그리고 아버지 병간호를 시작하면서는 그냥 그 시간이 내 인생의 다른 챕터라고 생각했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어.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로열티 호텔 그룹의 회장 이민호가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정 변호사님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민우와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은 집 안으로 들어와 은혜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정 변호사님, 오늘 회의에서 보여주신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호텔 그룹은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변호사님 같은 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행운입니다. 은혜는 부드러운 미소로 응했습니다. 회장은 거실을 둘러보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정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20년 전 우리 호텔 그룹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이 국제 투자자들과의 복잡한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셨거든요. 민우와 지은의 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회장은 그들의 표정을 보고 놀란 듯 했어요. 혹시 정 변호사님의 업적을 모르고 계셨나요? 그분은 국제법 분야에서 한국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그녀를 아시아의 법률 거장이라고 불렀죠. 민우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어머니의 진정한 모습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지은의 표정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회장은 선물 상자를 은혜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정 변호사님, 저희 호텔 그룹의 자문 변호사로 복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은퇴하신 분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건 무례할 수 있지만 은혜는 선물 상자를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오랜만에 빛나고 있었어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가족과 상의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요. 회장이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우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했던 모든 무례한 행동들, 뒤에서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테니까요. 은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난 항상 너희를 사랑했단다.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했으니까. 그 말을 남긴 채 은혜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민우와 지은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틀 후, 은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열티 호텔 그룹의 국제 소송을 맡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문이 아닌 10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복귀하는 일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다시 법정에 서실 건가요? 아침 식탁에서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려고 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이틀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생각과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도 재판에 가도 될까요? 지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지. 기쁘게 생각한단다. 그날 아침, 은혜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그저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자신감 넘치는 국제 변호사 정은혜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민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평소 어머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당당한 태도, 빛나는 눈빛,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이 그녀 주변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은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은혜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모든 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은혜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용서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특별국제재판부. 법정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로열티 호텔 그룹과 해외 투자자 간의 분쟁은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은혜는 침착하게 변호인석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에 많은 시선이 쏠렸어요. 10년 만에 법정에 돌아온 전설의 변호사를 보기 위해 법조계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은혜 변호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재판장이 공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 있었어요. 은혜는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법원장님.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은혜는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논리는 정연했어요. 영어로 진행되는 일부 증언에서 그녀는 완벽한 통역 없이도 직접 질문하고 대응했습니다. 국제계약법 제17조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계약의 해석은 선의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영문 계약서와 한글 계약서 사이의 불일치는 의도적인 기만이 아닌 번역 과정에서의 문화적 차이로 보아야 합니다. 은혜의 명쾌한 논리 전개에 법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상대 측 변호인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은퇴한 노 변호사의 복귀를 가볍게 여겼지만 지금 그들 앞에 선 사람은 경험과 지혜를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지은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에 그녀가 보던 조용하고 수동적인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지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고 무례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진정한 가치를 얼마나 알지 못했는지를요. 재판은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변론을 마친 은혜는 당당하게 자리로 돌아왔어요.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존경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판결은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정리되는 동안 여러 변호사들이 은혜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과거 그녀의 제자들,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리고 그녀의 판례를 공부했던 젊은 법조인들이었어요.
정 변호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오늘 변론은 교과서에 실을 만했어요. 젊은 여성 변호사의 말에 은혜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을 다시 느끼고 있었어요. 전문가로서의 자긍심, 인정받는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빛나는 순간의 충만함을 말이죠. 법원을 나서는 길, 재판장이 은혜를 불러 세웠습니다. 정 변호사님, 법조계로의 복귀를 환영합니다. 귀하의 지혜가 그리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법정을 떠나 있던 은혜에게는 가장 큰 인정이었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 미미와 지은은 묵묵히 은혜의 뒤를 따랐습니다. 지은의 눈에는 아직도 놀라움과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이제야 시어머니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본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로열티 호텔 그룹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일주일 후 법정에서 재판장의 판결이 울려 퍼졌습니다. 로열티 호텔 그룹의 임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은혜의 변론이 승리로 이어진 것입니다. 정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로열티 호텔 그룹의 회장 이민호가 은혜의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어요. 이제 드디어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서지은 님의 회사와 함께요. 회장의 말에 지은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시어머니 덕분에 구해졌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감사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새로운 존경심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혜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법정으로의 복귀, 오랜 전문성의 인정,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없었던 존경심이 묻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은혜는 따뜻한 미소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나도 내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니까. 서로를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이 없었던 거지. 하지만 제가 얼마나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는지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우도 미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바쁘셨던 것만 기억하고 왜 바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건 내 책임이기도 해.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너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아프고 나서는 그냥 과거는 묻어두고 싶었나 봐. 차 안의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새로운 이해와 존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한 후 지은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은혜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직접 해보려는 모습이었어요. 지은아, 내가 도와줄까? 은혜가 부엌으로 들어오자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해볼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그런데 지은의 요리 솜씨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양파를 썰다가 손을 베기도 하고 고기는 타버리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은혜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옆에 다가섰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내가 가르쳐 줄게. 지은은 이번에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 요리 정말 못해요. 항상 어머니가 다 해주셔서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지은의 솔직한 고백에 은혜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야. 내 나이 때는 라면도 태워 먹었으니까.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새로운 이해의 시작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거실에 모인 세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은혜는 자신의 젊은 시절, 변호사로서의 경험, 그리고 국제법 분야에서 여성으로서 겪었던 어려움과 성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실 내가 처음 국제법 분야에 뛰어들었을 때는 여성 변호사가 거의 없었어. 모두가 내가 실패할 거라고 예상했지. 하지만 그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야. 민우와 지은은 존경심, 어린 눈빛으로 은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어머니,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편견과 어려움 속에서도 최고가 되셨으니. 지은의 말에 은혜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틀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법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지.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에 대한 오해와 기대,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쌓여있던 벽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로열티 호텔 그룹의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은 프로젝트 책임자로, 은혜는 호텔 그룹의 자문 변호사로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이 계약서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은이 사무실에서 은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시어머니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를 갖게 되었어요. 물론이지. 이 조항은 국제 표준과 한국 규정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부분이야. 조금 복잡하지만 은혜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과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지은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진정한 스승을 발견한 듯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은혜의 법률적 조언과 지은의 창의적인 디자인이 만나 시너지를 일으켰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빛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했습니다. 정 변호사님과 서 이사님의 협업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호텔 그룹 역사상 가장 원활한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요. 호텔 그룹 회장의 칭찬에 두 사람은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적 성취를 넘어선 가족으로서의 화합이라는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한창이던 어느 날, 은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별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경력 단절 후의 제도약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경험을 젊은 법학도들과 나누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어머니, 꼭 하셔야 해요. 어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될 거예요. 지은의 적극적인 응원에 은혜는 강연을 수락했습니다. 강연 당일, 민우와 지은은 맨 앞자리에 앉아 은혜를 지켜보았어요. 나이는 단점이 아니라 경험의 무게입니다.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며 배운 인내와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법률가로서 더 깊은 통찰력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은혜의 강연은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경력 단절을 고민하는 여성 법학도들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되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어머니의 며느리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은혜는 지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어요. 1년 후, 로열티 호텔의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개관식에서 지은은 자신의 디자인 철학과 영감에 대해 발표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 뒤에는 제 시어머니 정은혜 변호사님의 지혜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법률적 조언만 해주신 게 아니라 진정한 협력자로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아니며 경험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은의 진심 어린 감사에 은혜는 감동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의 빛이 어렸어요. 그날 저녁, 가족은 집에서 조용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민우와 지은은 은혜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머니, 이건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법률 경력과 가족으로서의 순간들이 담긴 포토 앨범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국제 컨퍼런스에서의 모습부터 최근 로열티 호텔 프로젝트까지 그녀의 인생을 아름답게 담아낸 앨범이었어요. 우리가 어머니의 과거를 몰랐던 건 정말 후회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모든 모습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지은의 말에 은혜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앨범을 넘기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어요. 젊은 변호사에서 엄마로, 그리고 할머니로 이어진 그녀의 여정.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성취는 결국 너희들이란다. 법정에서의 승리보다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이 순간이 더 소중해. 그날 밤, 은혜는 자신의 방 창가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모든 모습을 받아들이고 인정받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어요. 젊은 변호사로서의 은혜, 헌신적인 아내로서의 은혜, 그리고 지혜로운 어머니와 할머니로서의 은혜. 그 모든 정체성이 하나로 어우러진 온전한 자신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나이는 단점이 아니라 경험의 무게다. 은혜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녀의 삶의 철학이 되었어요. 세상은 종종 나이 든 여성을 투명인간처럼 대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새벽녘, 은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제법률단체에서 그녀에게 명예회원 자격을 수여하고 싶다는 연락이었어요. 그녀의 복귀와 성과가 법조계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은혜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는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나이와 상관없이 그녀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